너 미쳤어? 그래, 미쳤나 봐. 그래서 어쩔 건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해? 난 남자친구도 있고 우린 친구잖아. 그럼 거짓말하지 마. 너도 느꼈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좀 그만해. 넌 지금도 날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 제발. 그냥 없는 일로 하자. 좋아. 그럼 넌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아. 넌 도망치는데 정말 재능이 많더라. 7월 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햇살은 이른 아침부터 강하게 내리쬐었고 창문을 닫아둬도 방 안이 후끈거렸다. 침대 옆 작은 선풍기가 간신히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어지러운 생각까지 식혀주지는 못했다. 왜 이렇게 찝찝하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했다. 어제,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강예원을 만났다. 사실 만났다기보다는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출근 시간도 다르고 근무 요일도 잘 안 겹쳐서 얼굴을 볼 일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제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예원을 봤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지쳐 보였다. 평소 카페에서 손님들을 응대할 때는 밝게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예원아, 퇴근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를 보고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뭐? 응. 너도 이제 집 가. 그냥 평범한 대화였다. 별거 아닌 사소한 대화. 그런데도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른다. 예원의 목소리, 짧게 웃던 표정,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고도 창밖으로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던 눈빛까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졸업 논문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요즘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고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서 정신이 피곤했다. 그러니 별거 아닌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예원, 오늘 카페에 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 넘어가야 할까? 단순한 인사인데도 심장이 미세하게 두근거렸다. 응, 갈 거야 라고 보내면 너무 당연해 보일까?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너무 애매할까? 아니, 애초에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되는데. 하지만 어제 정류장에서의 짧은 순간이 계속 신경 쓰였다. 예원이 저를 보고 지었던 미소가 무슨 의미였을까? 단순한 인사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을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굳이 답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오늘은 일정도 없고 카페 가도 별일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LSS 커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다. 버스에서 내려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카페 안도 유난히 붐볐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무심코 매장 안을 둘러봤다. 그런데 예원이 보이지 않았다. 원래라면 계산대에 서 있거나 커피를 만들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안 보였다. 쉬는 날인가? 괜히 머뭇거리며 입구 근처에서 눈치를 보았다. 주문을 하고 앉을까?
아니면 그냥 나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결국 왔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강예원이 서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카페에서 일할 때 입는 검정 앞치마도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도 아니었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마치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야. 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예원도 그걸 눈치챈 듯 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지나가다가 들른 거라기엔 좀 많이 고민한 얼굴인데? 아닌데? 거짓말. 진짜 아니라니까. 그럼 나 안 만나고 그냥 갈 거였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자 예원은 피식 웃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점심 안 먹었지? 밥이나 같이 먹을래? 그 말에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래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너무 딱 잘라 거절하는 것 같았다. 그냥 혼자 먹으려 했는데. 그럼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이런 식이면 내가 뭐라고 거절하겠어? 예원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다. 카페를 나와 근처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홍대 인근이라 밥집이 많았지만 정작 어디로 갈지는 고민됐다. 뭐 먹고 싶어? 너는? 나는 뭐 먹고 싶은 거. 그럼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왜 따라왔을까? 사실 가기 싫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적당히 핑계를 대고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예원을 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시간은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지만 홍대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카페 앞에서 커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음식점들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원이 멈춘 곳은 예상 외로 작은 가게였다. 간판도 낡았고 겉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식당 같았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몇 개만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여기 괜찮아. 응? 상관없어. 맛있어. 여긴. 그리고 잘 모르던 사람들은 잘 안 와. 예원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게 분위기를 한 번 더 둘러보고서야 따라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예원은 익숙한 듯이 메뉴를 펼쳤다. 메뉴는 단순했다. 김밥, 짜장면, 떡볶이, 그리고 몇 가지 한식 반찬들. 예원은 별 고민 없이 바로 주문했다. 짜장면 하나,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그러고는 내 쪽을 바라봤다. 너는 나도. 그냥 똑같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냥 너 원래 선택 잘 못하잖아. 괜히 뜨끔했다. 맞는 말이라 반박도 못하고 그냥 헛기침을 했다. 예원은 피식 웃으며 물을 따랐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벽에는 손님들이 적어놓은 낡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예원이 갑자기 말했다. 나 여기 자주 와 혼자? 응. 여기 사장님이 조용하게 둬서 좋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아니, 그냥 평범한 대화인데도 왠지 조금 쓸쓸하게 들렸다. 너 혼자 사는 거 맞지? 응. 하숙집 아니고 가족이랑도 안 살고 응. 혼자 사는 게 편해. 외롭지 않아? 응. 가끔은. 짧은 대답이었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나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마침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과 잘 말린 김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우리는 각자 접시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가끔
이렇게 말없이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원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미묘한 공기랄까. 다희야, 너 진짜로 누군가 좋아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손이 멈췄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좋아한 적 있냐니? 당연히 있지 않나? 하지만 예원의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 같지 않았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연하지? 나 남자친구도 있잖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일단은 자연스럽게 넘기고 싶었다. 1년 넘게 사귄 정훈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예원은 내 대답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는 그런 적 있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있어. 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목에서 걸렸다. 정훈과 1년 넘게 만나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았다. 좋아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있었나? 왜 말이 없어?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 예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신경 쓰였다. 아니라니까. 넌 지금 너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정말 정훈 오빠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뜨끔했다. 하지만 반박해야만 했다. 당연히 좋아하지? 1년 넘게 사귀었는데 1년 사귀었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말문이 막혔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정훈을 진짜 좋아하는지 그냥 익숙해서 만나는 건 아닌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야, 그런 건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 맞아. 난 내 마음 모르지. 근데 너도 모르는 것 같아서 뭐 대답을 못 하잖아. 진짜 좋아하면 그냥 나 좋아해 본 적 있어. 라고 하면 끝이잖아.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원이 너무 단순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날 건드렸다. 나는 정말로 정훈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래 만났으니까 놓치기 아까워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본 예원이 작게 웃었다. 너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잖아. 아니거든. 그래? 근데 표정이 되게 복잡한데? 야, 그만해. 나는 괜히 숟가락을 집어들며 일부러 국을 떠먹었다. 뭔가를 먹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예원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단순한 질문 하나였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정훈과 1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방금 예원이 내게 심어 놓았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정훈 오빠와 약속이 있었다. 오빠가 며칠 전부터 바빠도 얼굴은 좀 보자라고 했던 터라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예상보다 훨씬 근사한 레스토랑이었다. 강남 한복판 통유리창으로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이런 곳에 오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자리도 분위기도 마치 나랑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분위기 좋은데 오고 싶었어.
정훈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애써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오빠가 신경 써서 준비한 자리인데 기분 좋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머릿속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였다. 다이야, 너 오늘 이상해. 정훈 오빠가 갑자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응? 뭔가 멍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졸업 논문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정훈 오빠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깊게 묻지는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정훈 오빠는 항상 다정했다. 적당히 배려해주고, 적당히 챙겨주고, 적당히 맞춰줬다. 그리고 나도 그런 오빠가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논문 때문이야? 정훈 오빠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럼 뭐 때문이겠어? 혹시 나 때문은 아니야?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오빠가 눈치를 챈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느낌이 그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봐도 말 안 해줄 것 같고. 나는 괜히 손을 내리깔고 식사를 계속했다. 오빠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다. 분명히 나는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논문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혼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불편했을까? 지금처럼 정훈 오빠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대화가 길어지는 게 싫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훈 오빠는 여전히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예원의 생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생일이구나.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신경이 쓰였다. 일부러 축하해주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자꾸만 예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일이면 가족들이랑 보내나? 친구들이랑 파티라도 하나? 아니면 혼자 있는 건가? 그러다 결국 카페 근처에 작은 서점에 들어갔다. 솔직히 뭘 사야 할지도 몰랐다. 향수를 사기엔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았고 옷이나 액세서리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러다 서가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회화의 감성 미술에 대한 책이었다. 예원이 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그날 저녁 나는 카페가 끝날 즈음 예원을 기다렸다. 막상 건네려니 어색해서 몇 번이나 주머니 속의 책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예원이 나오길래 별거 아니라는 듯 책을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예원은 약간 놀란 듯이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나를 보고 물었다. 왜 이 책이야? 순간 대답이 막혔다. 그냥 서점에서 보고 떠올라서 그 말을 그대로 해야 할까? 그냥 내가 전에 그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예원은 한동안 책을 들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피식 웃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다. 너 원래 이런 거 잘 챙기는 성격이었어? 아니,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쓴 티가 날까? 아니라니까. 거짓말.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예원은 그런 내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책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고마워. 나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 그 말에 다시 한번 신경이 쓰였다.
처음이라니? 생일인데 원래 이런 선물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걸까? 나는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대충 머리를 그적였다. 뭐 마음에 들면 됐고. 예원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책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손끝이 살짝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괜히 나까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서울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낮부터 후덥지근하던 공기가 한꺼번에 식어버릴 정도로 붉은 빗방울이 거리를 적셨다. 나는 예원과 함께 편의점 앞 좁은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쯤. 우리는 카페 마감 후 같이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비 때문에 발이 묶여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수도 없이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예원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다이야.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너 세상에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갑자기 무슨 철학적인 얘기야? 그냥 궁금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쎄. 사람 마음이란 게 결국 자기 하기 나름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나에게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술이 닿았다. 깊은 키스도 강한 감정이 담긴 키스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가볍고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 나 남자친구 있어. 예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처럼 장난스럽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럼 미안. 그녀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뒤돌아서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그녀를 잡지도 불러 세우지도 못했다. 그저 얼어붙은 듯한 상태로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신발과 옷이 다 젖었는데도 그 차가운 감각보다 더 강하게 남은 것은 예원의 입술이 닿았던 감촉이었다. 나는 정훈 오빠를 사랑하는 거 맞지? 한 번도 여자에게 끌려본 적 없었고 한 번도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 없었다. 그런데 왜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